안녕하세요. 오늘은 손절에 대한 내용을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손절은 정답이 정해져 있지 않기 때문에 굉장히 어렵고 사람마다 각자의 손절 기준이 정해져 있어야 하기에 그 기준을 먼저 설정을 해야 합니다. 내 손절 기준을 이탈했는데 다시 올라와서 나를 골탕 먹이는 종목도 있고 더 하락을 해서 안도감을 주는 종목도 있겠죠. 오늘은 손절을 왜 해야 하고 어떤 기준에서 진행을 해야 하는지 제 개인적인 관점을 설명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본적으로 손절은 추가 하락에 대해서 어느 정도 손실을 막아내는 행위를 뜻하는데 초보 투자자일 때는 기술적인 손절을 진행하시는 게 좋습니다. 내가 종가 매수를 했다면 바로 내일 가지 못할 때는 마이너스 2%에서 마이너스 3% 정도 손절을 제한하거나 1시간 내로 가지 못하면 정리해야 하는 그런 것들을 예시로 들 수가 있겠죠. 많은 투자자들이 착각을 하는 게 내가 이 종목에서 주체라는 생각을 많이 합니다. 주식은 내가 움직이는 게 아니라 세력이 움직이는 것이고 호재로 움직이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내가 주체라고 생각을 해서 매매를 하게 된다면 그 흐름이 깨졌을 때 내가 생각하지도 못했던 상황이 발생했을 때는 내 스스로 내 기준을 정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리고 무조건 올라가야 한다는 생각이 잠재적으로 있기 때문에 손절을 못해서 굉장히 큰 하락을 겪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그렇다고 내 기준에서 진행한 손절이 무조건 정답인 것도 아니고 무조건 잘못된 것도 아닙니다. 물론 매매할 당시에는 내가 손절을 하고 날아갈 때 이때는 물론 화는 조금 날 수도 있겠지만 손절을 하지 않고 버티다가 결국에 마이너스 5% 이내로 끊어갈 수 있었던 종목을 마이너스 50%, 마이너스 70% 이렇게 되는 경우가 발생을 하기 때문에 이런 종목 하나만 맞게 되더라도 결국 주식 시장에서는 퇴출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매매할 때 가장 중요한 거는 손익비가 발생할 수 있는 수익 모델이 있어야 되고 그 수익 모델에 대해서 기준을 가지고 매매를 할 때 반드시 유리한 자리에서 매매를 하셔야 합니다. 만약 박스권 매매를 한다고 가정을 한번 해볼게요. 지난 토니모리의 경우에는 3월 달부터 주가를 이렇게 끌어올리고 6월 달까지 이렇게 보합 구간을 길게 만들어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이러한 박스권을 생각을 하면서 매매를 진행할 수가 있는데 만약에 이 박스권에서 매매를 할 때 손익비가 나는 매매는 어떤 매매일까요? 당연히 최대한 이 박스권에 가깝게 사서 이 상승분 그리고 추가 상승분까지 이렇게 수익을 낼 수 있는 게 가장 베스트 매매겠죠. 만약에 이 구간이 이탈된다면은 내가 어떤 기준을 정해서 어떤 마이너스 3%던가 아니면 이 구간이 이탈되면서 21선 이런 기준을 정하면서 그 흐름이 깨졌을 때는 손절을 하고 아니면은 계속 홀딩을 하는 최대한 이렇게 가까운 자리를 매수하게 된다면은 손익비가 나는 매매인데 보통 이런 매매에서 문제가 되는 경우는 이런 자리에서 매매를 많이 합니다. 여기에서 이제 바로 날아갈 거라고 생각을 해서 여기에서 매매를 하다가 이 하락 구간을 맞게 된다면은 다시 얘 같은 경우는 올라가면서 수익 구간이 크게 발생을 했지만 만약에 여기에서 무너지게 된다면은 굉장히 많은 하락 구간의 손실을 보면서 손절도 굉장히 크게 해야겠죠. 마이너스 10%에서 마이너스 15% 정도의 손실을 보기 때문에 단기적으로도 굉장히 큰 손실에 해당합니다. 그러면 이러한 박스권의 경우에서는 최대한 이 가깝게 잡아서 내가 기준으로 잡았던 이 박스권의 하단을 가깝게 잡아야만 손실이 나올 때도 마이너스 3%, 아무리 많아봤자 마이너스 5% 이내로 손실을 제한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러한 자리가 바로 손익비가 나는 매매라고 할 수가 있겠죠. 마음 AI의 경우를 보시면 여기에서 이렇게 돌파 구간 이후에 박스권을 만들고 있다가 이렇게 이탈이 되는 모습을 만들어냅니다. 만약에 여기에서 손절을 하지 못했을 경우에는 지금까지도 굉장히 큰 손실 구간에 진입을 하게 되고 특히 이러한 구간, 이렇게 박스권의 상당 구간에서 또 진입을 하게 되면은 여기에서 손절을 하더라도 굉장히 크고 지금은 거의 마이너스 30%에 가까운 손실 구간을 볼 수가 있겠죠. 이런 경우는 사실 올라가더라도 회복이 되지 않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한국 정보 인증을 보시면 이렇게 박스권을 만들어내게 되면서 이렇게 이탈을 하는 모습들도 가끔 발생을 합니다. 물론 여기에서 손절을 하면서 손실 구간이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다시 흐름을 살려가고 돌파를 하기 위해서 만들어냈던
이러한 과정에서 다시 매수를 하더라도 내가 매수한 가격보다 비싼 가격이긴 하지만 상승 구간을 더 만들어 갈 수가 있기 때문에 충분히 이런 자리에서도 공략을 할 수가 있고, 무조건 내가 이런 기준을 이탈을 한다고 손절을 만약에 안 하게 된다면은 계속해서 하락하는 흐름에서 한 번에 큰 손실을 날 수가 있으니까 이러한 매매를 하실 때는 굉장히 기준이 중요하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손익비가 난다는 거는 내가 손절을 하게 되더라도 내 기준에서 굉장히 짧게 손절이 나와야 하는 자리에서 진행을 하는 게 가장 좋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많이 하시는 돌파 매매도 매물대를 기준으로 매매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때도 마찬가지죠. K옵션을 보시면 지난 6월 달에 앞에 있던 매물대를 돌파하면서 큰 양봉을 만들어냈고, 만약에 이 흐름에서 양봉 이후 중간에 사거나 아니면 두 번째 눌림 매수를 하고 반등을 노렸던 분들은 추가적인 하락에 큰 손실을 볼 수가 있겠고, 이 경우에 돌파했던 구간을 지지 삼아서 이런 자리에서 매수를 했다면 단기적인 반등 구간, 이것만 해도 거의 8%에서 10%가 되기 때문에 굉장히 많은 반등 구간에서 수익이 날 수도 있습니다. 이 경우에는 당연히 이 자리가 깨지는 자리에서 마이너스 3%나 마이너스 5%를 기준으로 잡을 수도 있고, 또 어떤 분들은 마이너스 2%만 잡을 수도 있겠죠. 어떤 기준을 잡아도 상관은 없지만 이 기준이라는 것을 반드시 지켜야만 내가 손절을 하더라도 다음에 기회가 되고, 제가 예시를 들어드린 거긴 하지만 이 매매 자체가 손익비가 날지에 대해서는 스스로 매매를 여러 번 해보면서 검증을 해봐야 됩니다. 카카오뱅크의 경우에도 이러한 구간을 돌파를 하면서 양봉을 여기서 만들어냈는데, 이러한 구간에서 음봉에서 밀리는 구간에 매수하셨던 분들은 수익 구간을 거의 보지 못하고 손실 구간에서 많이 진입을 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보통 양봉 이후에 중간 부분에서 많이 기준을 잡고 매매를 하시는데, 거기에 기준을 잡고 매매를 하시더라도 내가 매수한 가격보다 일정 기간 이탈을 하게 된다면 손절을 반드시 진행을 하셔야 됩니다. 물론 이 경우에는 나중에 본전 구간이 오면서 살려주는 자리가 발생을 하기도 하지만, 만약에 여기에서 이 구간이 나오지 못하고 그대로 내려가게 된다면은 내가 손절을 하지 못했을 때는 굉장히 큰 손실 구간에 진입을 할 수가 있으니까 반드시 내가 매수한 기준이 있다면 그 기준을 이탈했을 때는 손실 구간에서 정리를 하는 것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결국 가장 중요한 건 내가 어떤 종목을 어느 기준에서 매수했느냐이고, 그 기준이 깨지는 선에 대해서는 짧은 손실 구간으로 매매를 마무리해야 합니다. 그것이 지지선이 될 수도 있고 매물대가 될 수도 있는데 어떤 분들에게는 이평선이 될 수도 있겠죠. 정답은 없습니다. 하지만 아무런 기준도 없이 주식을 매수하고 그냥 대충 사서 수익을 볼 때까지 존버해야겠다, 이런 생각으로 매매를 하신다면은 아무리 좋은 종목을 매매하더라도 손실 구간을 크게 만들어 갈 수 있고, 그런 경우에는 수익 구간도 별로 좋지 못합니다. 어떤 종목은 크게 상승을 갈 수도 있지만 이러한 종목 하나만 손실을 보더라도 계좌는 무너져 버리게 되면서 아주 오랫동안 계좌가 고생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손절은 반드시 내가 정한 매매에서 진행이 되어야 하고, 그 흐름이 깨질 때는 그 선에서 최소한의 손절로 마무리가 되어야 합니다. 어떤 명확한, 정확한 손절을 설명드릴 수 없는 이유는 각자 매매하는 스타일이 모두 다 다르고 그 매매하는 기준은 본인만 알고 있기 때문에 본인 스스로가 매매하는 기준 자체가 손절 라인이 될 수도 있기에 반드시 이 기준은 스스로 설정을 하시면서 앞으로 매매를 진행하셔야겠죠. 그래서 오늘은 손절에 대한 내용을 다뤄보았고, 다음에는 다른 내용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